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오전 11시입니다. 50년 전 기억이 생생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저는 기자 초년병이었습니다. 71년에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72년에 부산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보 문화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유신 선포 50주년 되는 오늘 50년 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날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느닷없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령을 펴려면 어디서 뭐 대규모 시위가 있어야 되는데 잠잠했거든요. 그런데 발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또 유신이란 말도 생소했습니다. 명치유신 정도지, 명치유신,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의 시작이 명치유신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유신이란 말도 그렇게 정겹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신 체제가 시작되었고 이게 1979년 11.6 사건으로 종막을 고할 때까지 7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유신 선포가 없었더라면은, 이 7년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준은 잘했을 때 말레이시아 정도일 겁니다. 그것도 잘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죽으면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역사와 정면 승부를 한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실질적으로 세계 7대 강국 아닙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뿐인 것입니다. 유신 7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신 독재라고 합니다. 뭐 유신 독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독재도 가벌병이 있습니다. 좋은 독재도 있습니다. 독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저 로마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유신 독재가 있었으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유신 체제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은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손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좌익이 주동하고 그 당 안의 일부 기회주의자들이 합작한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감옥 생활 5년 하고 최근에 나와서 이제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아마 복잡할 겁니다. 마음이 좀 복잡할 겁니다. 특히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랑하는 5.16과 유신 선포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표를 얻었으니까 참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섭고 의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결단하게 된 이유는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입니다. 그때 김대중 야당 후보가 상당히 선풍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장외에서 아주 선동적 연설을 했습니다. 관권을 동원했지만은 약 90만 표 차이로 어떻게 보면 겨우 이겼습니다. 그 선거를 치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안 된다. 선동에 넘어간다. 예비군 폐지를 주장하는 김대중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를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무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역사적 단계에 맞는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72년 7.4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 남북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김일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또 남북 대화를 해보니까 절대로 이런 체제 가지고는 이렇게 무질서한 민주주의 가지고는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조직화하는 유신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명분을 만듭니다. 그래하여 10월 17일 유신선포가 있었습니다. 유신선포 연설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민족의 재단에 바친 몸이다라는 예언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육체적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그 말대로 됐습니다. 유신 7년의 종막이 11.6 사건이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것은 그 자신이 말했던 대로 민족의 재단에 자신의 몸을 바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신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굵직한 것만 이야기하면 중화학공업 건설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에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2번이나 휘청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추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중화공업, 6대 중화공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제철, 석유화학, 전자,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서 인류 국가로 가는 그 진로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1977년 7월 1일부터 가장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체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1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일본을 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금년간에 평균 수명이 90세가 됩니다. 바로 이게 의료보험의 성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 실시되기 전에 한국의 참혹한 실상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회부 기자를 했으니까 신문사로 찾아오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병원에 좀 보내달라고, 신문에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니까 치료비 될 돈은 없고 하니까 제발 신문에 내가지고 병원에 가서 무료 치료를 좀 받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가 하루에도 매일 신문사를 찾아오고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77년 7월 1일 이후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오늘 이렇게 값이 싸고 효율적이고 또 능력 있는 의사들이 참 고생합니다. 오늘도 저는 오전에 병원에 들렸다가 왔는데 의사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시에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만은 평시에는 의사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죠. 새마을 운동, 농촌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이게 공장 새마을 운동으로 옮겼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뭐 지금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오일만이가 중동으로 몰렸습니다. 석유값이 넉 달 사이에 한 4배로 뛰고 하니까 돈이 온통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저쪽으로 몰리니까 우리는 건설회사가 진출했습니다. 거기 진출한 건설회사가 그 뒤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끕니다. 정주영 씨의 현대건설을 비롯해가지고 동아건설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77년 무렵에는 중동에 약 30만 명의 한국 노동자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동자는 날품팔이 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회사 단위로 나갔습니다. 조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제대로 된 거죠. 여기서 벌어들인 외화로서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름 값을 내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돈을 번 거죠. 이 4대 사업, 이 4대 사업 말고 또 5대 사업이 있는데 이건 보통 사람들 잘 모릅니다. 유신 7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유역 개발을 하면서 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소양강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충주댐, 안동댐, 이 4대강 유역 사업에 의해서 댐을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는 댐을 한 개도 못 만듭니다. 워낙 민원이 많아서 만약 그때 댐을 10개를 안 만들었으면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유신시대 5대 업적을 말씀드린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중산층이 튼튼해진 거죠. 마이 홈, 마이 카. 중산층이 튼튼해지면은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배가 부르니까 정치적 자유를 원하게 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79년에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이게 11.6 사건의 원인이 되고 해서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김재규가 궁정동에 있는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던 것입니다. 10월 26일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날 30년의 역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8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신군부가 등장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13년을 예약한, 그러니까 토탈 해가지고 18년 플러스 12, 3년 합치면 30년이죠. 30년을 결정한 것이 11.6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11.6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분은 군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이 군인 출신 대통령 아래서 대한민국이 부국 강병의 길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연스럽게 민주화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새 군인 대통령이 경제 안보에 성공하니까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오늘날 이 세 분 덕을 많이 본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기념 우표 만들려고 했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오니까 그것도 못 만들게 하고,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민간인들이 동상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했더니 또 민주당 정권이 방해를 해가지고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 불효막급한 폐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발전한다고 한들 이렇게 배은망덕한, 그리고 국민 교양이 붕괴된 이런 정신력으로는 머지않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한글 전용을 정책을 취함으로써 본인은 참 한자에 밝은 사람인데 한글 전용 정책 그리고 명문고등학교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이어갈 정당을 만들지 못한 그 결과로서 국민교양이 붕괴되고 분별력이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상 아마도 가장 위대한 국가 건설자, 국가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세계적 위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바로 세워야만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인류국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엄수사원하는 날입니다. 우물물을 마실 때는 이 좋은 우물을 판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생각을 좀 하자 이겁니다. 그게 엄수사원 아닙니까? 우물물을 마시면서 그 우물에다가 침을 뱉었던 자 바로 문재인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저승에서도 아주 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 체제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높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살아있는 성적표가 그렇게 하도록 말하자면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유신 체제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였다. 유신 체제 7년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